네, 안녕하세요. 김인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왕전과 함께 진나라의 대표적인 명장입니다. 백기. 이름 안 좋지 않나요? 백기를 들어서 항복한다. 이분은 특징이 좀 있어요. 승리를 위해서는 희생도 마다 않고 냉혹한 장수입니다. 이 백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기는 비읍이라고 해서 섬사성의 이제 출신인데 귀족 출신은 아니었던 것 같고 아마 평민 출신으로 그나마 나름의 이제 성공을 한 인물입니다. 장교로 근무를 해서 이게 이 일을 좀 시켜보니 군대를 잘 부려요. 그걸 눈여겨본 사람이 있어요. 바로 배가 아파 위험이 승상이 딱 되고 나서 쟤 괜찮은 것 같아. 내가 갖다 뽑았어야지 해서 갖다 뽑았습니다.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가까운 관계냐 그거 사실 잘 몰라요. 아무래도 위험 입장에서 보면 그게 평민 출신이고 군사적으로 좀 능력도 있고 요거를 갖다가 데려다 쓰면 배신도 좀 안 할 것 같고 나름 이제 알아봤겠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백기를 갖다가 내가 좀 등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백기도 출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출세하면 참 좋은데, 그죠? 이 출세를 못 해가지고. 서양왕 13년에 좌서장으로 독립부대, 단위부대에 이제 이 장군이 된 거죠. 한나라를 공략했는데 공로를 세우거든요. 권력에 가까운 단계까지 갈 수 있게 되니까 그 다음 해, 14년이죠. 진소양왕 14년에 좌경이 됐어요. 이거는 굉장히 높은 관직입니다. 거의 승상급이 된 거예요. 이 진소양왕의 과제가 바로 이제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잖아요. 백기가 한나라와 위나라 연합군을 갖다가 격파를 했는데 자그만치 포로가 24만 명. 이건 장난이 아닌 숫자죠. 사기에 나온 숫자들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긴 했지만 아무래도 좀 과장은 있긴 하겠죠. 24만 명이 설마 다 포로가 됐을까? 그만한 인구가 될까? 이게 좀 문제긴 한데 어쨌든 24만 명을 붙잡고 난 다음에 전부 죽여버립니다. 그거 보면 이 백기라고 하는 인물 자신이 이게 보통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포로로 잡아서 사실 노예로 부리는 게 일반적인 일일 텐데 이거를 싹 죽인다. 이거는 후한을 아예 없애버리겠다. 그만큼 냉혹하다라고 하는 인물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백기가 본격적으로 다시 또 활약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초나라 공략전입니다. 초나라는 이제 그 진나라 입장에서 보면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초나라를 공략을 해가지고 드디어 초나라의 수도를 갖다가 함락을 시키게 되니까 엄청난 공로를 세운 거죠. 초나라가 그것 때문에 이 수도를 옮겨버렸거든요. 자, 이 공로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제 초나라는 거의 무력화된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그 공로로 인해서 백기는 무안군이라고 하는 관작을 받습니다. 무안군. 드디어 이제 본인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출세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남쪽에 해결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동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양왕 34년에 위나라를 갖다 탁 공격해 들어가게 되거든요. 위나라 장수였던 망묘라고 하는 사람을 폐주시켰죠. 이때도 포로가 13만 명입니다. 이거 잡아가지고 좀 저 같으면 어떻게 좀 잘 좀 이렇게 부리고 그럴 텐데 이걸 전부 없애라 해가지고 없애버립니다. 이제 사실 이렇게 되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진나라 참 사람들이 잔인하다. 영토 욕심 많다. 이렇게 소문이 쭉 나는 거예요. 기업들이 쭉 있는데 그중에 이게 여러 이제 하나의 업을 두고 여러 기업들이 경쟁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주변 경쟁 기업들을 싹 아예 없애버리고 또 없애버리고 이게 합병을 해가지고는 거기 있는 직원들을 갖다가 그냥 자기네가 또 이어받아서 쓰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딱 일단 회사만 먹으면 야 너희들은 다 나가 해고야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목숨을 없애버리니까 더 심한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장평대전이라고 하는 커다란 전투가 벌어지게 되고 바로 이 장평대전은 이제 조나라를 공략하면서 생기게 됩니다. 조나라를 정벌을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이제 갔던 곳이 한나라이죠. 한나라. 진소양왕 43년에 한나라를 먼저 공략시켜서 5만 명을 이제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 그 2년 뒤에 한나라 왕이 이제 항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한나라에서 이 상당히 북쪽에 있는 곳이거든요. 이게 한나라에서 항복을 하다 보니 하필 그 한나라에서 상당으로 가는 그 길목이 딱 끊겨버려요. 그랬더니 이 상당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야, 우리가 이제까지 한나라한테 충성을 바치고 살았는데, 한나라 백성으로 살았는데, 야, 이거 우리 앞으로 어떡하지? 그냥 진나라에 붙을까? 아, 그러기에는 싫은데, 진나라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상당을 다스리고 있는 그 태수였던 풍정이 백성들하고 이제 막 논의를 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는 차라리 진나라에는 붙을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냥 조나라에 가서 붙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나라에 사람을 딱 보내요. 사신이 막 달려가겠죠. 더운데 뛰어가가지고 저 조나라 왕이시오. 저희가 청이 있습니다. 너 상당에서 온 사신이라고? 예, 저희 상당이 이번에 고립이 됐는데 조나라에서 좀 받아주시면 무한한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조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내부에서 토론이 벌어져요. 물론 이제 이 토론에는 당연히 찬성과 반대가 있겠죠. 왜 찬성과 반대? 혹시 이걸 받았는데 이게 독이 될지 득이 될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왜 그러냐? 받게 됐을 때 그게 일종의 핑계가 될 수가 있어요. 상당히 그쪽으로 넘어갔다고? 이제 앞으로 조나라에 충성을 한다고? 그럼 너희 조나라 그냥 안 둘 거야? 진나라 입장에서는 너희 조나라 그냥 안 둘 거야?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중에서 찬성하는 사람들 의견 쪽이 좀 더 강하게 먹힌 거죠. 얘 공짜인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공짜 좋아하시나요? 저 공짜 좋아해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대머리입니다. 오늘은 여기다 이렇게 제가 흑채를 뿌려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결국은 조나라 왕이 공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받자 이렇게 해서 공짜로 요거를 받자고 해서 취하고 나니 진나라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하 요거 봐라 요거 나중에 너희들 한번 두고 보자. 일단 한나라가 급하니까 한나라부터 일단 공격할게. 공격을 끝내고 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상당도 공격하겠죠. 너희들 그냥 안 둘 거야. 상당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있다가는 진나라한테 붙잡히면 소문 들었어? 뭔데요? 포로로 잡히면 이거래. 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자. 어디로? 우리 조나라에서 받아줬잖아. 조나라로 튀자니까 조나라로 다 도망가는 거죠. 조나라 입장에서는 상당 우리가 받았는데 이 백성들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아이씨, 이것도 완전히 못했네. 그래서 좀 받아야죠. 받고 난 다음에 조나라 입장에서는 구원군을 안 보낼 수가 없죠. 자, 일단 백성 받고 연파라고 하는 우리도 명장이 있으니 당신이 가서 좀 진나라한테 좀 한번 해서 이 진격을 좀 멈춰봐라. 진나라는 그야말로 진격의 거인. 한 발 계속 들어오는데, 야, 아무래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어. 우리도 곧 희생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연파, 당신이 가서 해결해. 이 연파가 나름 그래도 명장인데, 하필 진나라 촉병어 붙었거든요. 맨 앞에 선두부대랑. 그런데 깨집니다. 그러고 나니, 연파 입장에서 보면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벌써 보루도 좀 뺏기고 그러니, 야,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수비. 이때는 버텨야 돼. 그야말로 존버해야 돼. 이건 버티는 게 최고야. 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버티기에 들어갑니다. 진나라 너희들 이제 두고 봐라. 이 사실을 발설하는 자 전부 항복한 병력이 40만 명입니다.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 된 거죠.